네, 안녕하세요. 이화 에스테틱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여기 원장님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진심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테크닉 중에 정말 하이 레벨, 최고의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마사지거든요. 이제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에너지 마사지, 기 마사지, 그럼 뭐지? 뭐라 그러지? 기수련? 기수련 할 때, 제가 그 단전호흡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근막 통증 증후군 할 때 이제 단전호흡 다닌 얘기 막 도우님 막 그거 해줄 텐데, 이제 그때 기수련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패를 쳐주고, 엄지손가락으로 폐경맥이 나가잖아요. 폐경맥이 가슴에서부터, 중부혈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폐.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중부혈을 쳐줘. 이러면서 제가, 여기 좀 있는 괜찮은 곳이야. 막 이러면서 느끼면서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단전치기 하고 아랫배치기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앉아요. 앉으면은 이제 손을 마주 대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안시계 방향으로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느껴지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이제 그게 뭘 느끼라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이 단전치기 하고 기수련 다 몸에 있는 기를 다 돌리고 나서 하면 손에서 에너지 파장이 나오는데, 그걸 느끼냐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나중에 느꼈어요. 느껴가지고, 지금은 그냥 해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 안에 에너지가, 그리고 반시계를 돌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이제 이걸 집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단전호흡도 2002년도에 제가 아기 둘째 아이 낳고 몸이 안 좋아서 그걸 접했다고 말씀드렸고, 관리받는 것도 몰랐다가 이제 그때 몸이 안 좋으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2002년도가 어떤 그 제일 그 눈이 떠지는, 장님이 눈 뜬 것 같은, 성경에도 이제 장님이 눈 뜬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사지의 세계를 그냥 양심 없이 하기만 했지, 내가 그 맛을 몰랐다가 요 맛을 좀 느끼고 나서 아로마 테라피를 딱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바로 에너지 마사지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테크닉은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서클,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서클, 딱 2가지예요. 테크닉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뭐 온갖 마사지에 여러 가지 마사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반시계, 내가 오른손잡이, 원장님이 오른손잡이, 오른손 기준으로 대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서클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시계 방향. 이렇게 딱 2 테크닉이거든요. 이거 갖고 뭐 이게 뭐 테크닉이야? 예, 엄청난 테크닉이죠. 우주 에너지의 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병뚜껑을 딴다. 어떤 뚜껑이든 상관없어요. 병뚜껑을 딸 때 시계 방향으로 따는 분 없을 거예요. 다 반시계 방향으로 열 때, 그리고 닫을 때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예, 무슨 뚜껑이든 한번 따보세요. 이렇게 탁 콜라 따듯 따는 거 말고, 돌려서 따는 거는 전부 반시계로 열고, 또 닫을 때는 시계로. 그리고 나사못을 박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못을 박을 때 어떻게? 반시계로. 그리고 풀 때는 풀 때는 반시계로, 조일 때는 시계로.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계 원리를 잘 이용하시면 사실 다른 테크닉이 사실 필요 없어요. 뭐 스웨디시 테크닉 다 해보고 이제 하다가, 저도 이제 테크닉이 점점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장님한테 직접 관리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막 온갖 테크닉을 구사해서 막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기기를 써도 되게 단순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테크닉이 단순해지고, 왜냐하면 효과를 더 효과면에서 물론 릴렉스 시켜주고, 그럴 때는 뭐 테크닉 이제 뭐 애플라이트 구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를 볼 때는 에너지 원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반시계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테크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반시계 방향은 뭔가 반시계 이렇게 열어준다 그랬죠. 열어준다. 얘는 닫아준다. 얘는 풀어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조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어줘야 될 때가 어딜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열어줘야 될 때. 대표적으로, 우리 단중열. 유두와, 원래 유두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되게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잡으시면은 중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정상적인 가슴일 때에, 유두와 유두 사이. 단중열. 네, 단중열이 이제 심포의 모혈이잖아요. 그럼 우리 심포라고 하는 게, 이게 막 열려요? 막 안 좋을 때 마음 확 열려? 막 넓어져? 아니면 좁아지고 막 쪼여들고 막 이렇게 막 심장이 쪼이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다 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슴들이 다 이렇게 조여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데콜테를 애플라지 하고 브릭션 하다가 단중열 왔을 때 반시계 방향 오른손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왼손을 위에 얹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쭉 풀어주는데 이 풀어줄 때는 이렇게 프릭션하고 달라요. 이렇게 프릭션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 그 단중열이 아니고 우리 노궁열 있죠? 기가 모이는 심포경행이 손에 쏙 들어간 곳이 노궁열인데 거기에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 기를 모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할 때는 두 손을 모으게 되죠.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게 뭐예요? 두 손을 모아서 나의 모든 기를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궁열을 딱 그 포인트 혈자리에다 대고 맞추는 거예요. 나사를 박을 때처럼 쫙 이렇게 여기 여는 거죠. 열어줄 때 심포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갑이 열린단 말이에요. 인장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동생들 저희 학원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콜테 연습을 하는데 반시계를 하라고 반시계 여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잠이 많았기 때문에 누우면 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떨 때 여기만 연습을 하는데 막 숨막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고 보면 열심히 시계로 쪼고 있어.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내 단중을 나 가뜩이나 지금 심고 좁아 죽겠는데 밴댕인데 막 그냥 쪼고 이거 이상한 어떻게 했어? 나 반시계로 했는데 이러면서 시계로 뭔 소린지 아시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열어줘야 될 때는 뭔가 딱딱한데 여기다 좀 써놓으시면 돼요. 뭔가 딱딱한데 그러니까 이완시켜줘야 될 때겠죠. 이완이 필요한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쪼여있는데 그런 데 찾으시면 돼요. 대부분 혈자리들은 우리 이제 몸에 365개의 뭐 혈자리가 있는데 그런 혈자리를 통해서 기가 드나드는 통로들이잖아요. 그 통로가 이제 막히게 되니까 이제 기순환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하시되 예를 들면 너무 늘어진 곳 같은 경우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늘어진 곳 팔 안쪽 같은데 저도 뭐 이만큼 옷만큼 늘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이 늘어졌다고 해도 이 바깥쪽은 굉장히 물컹거려요. 지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너무 숭해. 그래서 만져봐도 지금 완전 물컹거리거든요.
네, 이렇게 물컹거리는 데는 이제 반시계로 하시지 말고, 예, 시계 방향을 이제 원칙으로 하겠죠. 하지만 또 이게 겉은 물컹거린다고 해서 속이 또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뼈의 근막은 이 근육이 다 들러붙어 있어요. 속의 걸 풀어줄 때는 반시계로 풀다가 마지막에 이 늘어진 살을 정리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정리를 쫙 해서 이제 관리를 쫙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애과 같은 데도 굉장히 딱딱하게 많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국공기 같이 박공기 꽉 찬 거 있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딱 아로마 또 아니면은 뭐 오일 해서 딱 갖다 맞춰요. 또 여기다 갖다 대고 반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특히 애과, 그다음에 단중, 그다음 배꼽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뭐 배꼽에도 뭐 솔트를 탁, 배꼽에 솔트, 저 배꼽에 솔트 잘 이용하거든요. 소금을 배꼽에 넣고 주변에 아로마를 딱 깔아서 딱 펌핑해서 반시계로 집중을 해주면요, 거기서 그냥 무슨 온물에서 샘솟듯이 찐득찐득한, 아주 찐득이는 이제 기름하고 물이 막 섞여가지고 굉장히 심한 독소가 나오고요. 이 단중혈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퍼 많이 막히신 분들 해주면 되게 농도가 진해져요. 기름이 이렇게 처음에 발랐을 때 내 아로마 오일의 그 농도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굉장히 찐득찐득하고 애과 이런데 어떤 천골 이런데 이렇게 좀 독소가 많이 쌓이는 곳들은 굉장히 농도가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독소가 나오는 어떤 탁기가 나오는 분들이구나. 그거를 진짜 손으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액체의 농도가 달라지게. 그래서 이렇게 쪼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에너지 마사지 원래 원장님들이 잘 응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드름을 짠다. 여드름도 이제 그 화농성 여드름도 있잖아. 짜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농포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잖아요. 구진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여드름도 이렇게 도골라 있는 여드름 있죠.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빨갛게 이렇게 그냥 달아만 올라만 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은 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앉히거나 놔둬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이제 고름이 이렇게 생성돼요. 이렇게 고름이 생성되는 높으로 가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다음날 예를 들어 술 먹고 빨갛게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다음날 그냥 완전히 그냥 화장도 안 주고 일찍 자버렸어. 그때 다음날 이랬더니 쓱 그냥 들어가는 경우 있죠? 예, 그대로 배설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짜야 될 때가 있고 안 짜야 될 때가 있는데 이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한다. 근데 이마의 여드름이 지금 블랙헤드도 많고 화이트헤드가 많아. 짜야 될 게 많아요. 그럼 거기는 프릭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서클을 하더라도요. 반시계로. 수건으로 하더라도 반시계로. 이렇게 해주면 잘 배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어올려서 열어주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배출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테크닉은 반대예요.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배설을 시켜주는, 같은 배설이긴 하지만 얘는 밖으로, 얘는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짜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대로 예를 들면 구진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드름인데 독소성 여드름들 이런 거는 막 위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 뭐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막 밖으로 뽑아내서 어쩔 거예요. 석유 뽑듯이. 여드름 관리도 이런 거 응용하셔야 돼요. 여드름이 지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안에가 밭이에요. 밭인데 그 밭을 내가 막 밭갈이 해가지고 막 쏟아내 버릴 것인가. 이분이 뭐 한 6개월 있다 결혼할 거고 막 끌어낸 다음에 그다음 밭갈이 해서 완전히 필링까지 할 거고 또 막 재생관리 할 거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서로 각오하에 막 끌어 잡아 당겨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막 다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일주일에 결혼이야. 근데 그거 끌어내서 과거 끌어내서 어쩔 거예요. 이제 결혼식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 남자친구 끌어낼 거예요. 여기서 안 되죠. 묻고 가셔야겠죠. 예, 그런 것처럼 묻으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같은 테크닉이어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그 그럼 노화 피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화 피부나 부족, 막 살이 퉁퉁 부어 있어. 막 부은 살이야. 살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방하고 달라. 딱딱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살처럼 이렇게 퉁퉁하게 부어 있는 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조여줘야 될까요? 다시 풀어줘야 될까요? 예, 그럴 때는 조여주시면 좋겠죠. 예, 부종 있는 비만 관리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부어있다. 그럴 때는 시계 방향을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실 때. 그러니까, 난 반시계고 시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반시계로 풀어주세요. 일단 풀어줘야 될 때가 많잖아요. 딱딱한데, 경결된데, 아픈데, 패인데, 뭔가 굳어있는데, 이런 데들은 다 반시계로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탄력 없는데 허벅지 안쪽도 젊은 사람들은 이게 막 정말 이렇게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늘어진 거 없잖아요. 탱탱, 여기까지 탱탱해, 그냥. 운병맥까지. 예, 그럴 때는 반시계로 해. 거기 좀 딱딱한 거 풀어가지고 살 좀 빼줘야지. 예, 지방도 좀 풀어놔야 돼. 지방이 부드러워야 살이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 딱딱한 지방이 있고 부드러운 지방이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지방은 바로 잘 빠져요. 근데 딱딱한 지방은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또 이만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반시계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팔 안쪽이나 이 다리 안쪽 이런 데 완전 축축 늘어져 있다. 그럴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같은 테크닉을 하더라도 시계 방향으로 쫙 조여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시면 이 테크닉이 정말 저는 이 테크닉 위주로만 써요. 사실 수기를 쓸 때는 거의 이거예요. 거의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이제 아로마를 적용하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가슴 부위 단중혈은 지금도 쓰고 있는 뭐 전문가용도 요새 있지만 전문가용 아닌 것도 이거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스트레스 픽스라는 그런 전혀 뭐 저랑 관계없는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롤러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강의하기 전에 또 이렇게 찍어요. 찍고 단중혈에 찍고 항상 이제 아로마를 주변에 갖고 살아요. 저는 뭐 언제부터 아로마 쓰시죠? 뭐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샵에서 쓰시고 하긴 하는데 뭐 아로마 요즘은 너무 흔하죠. 옛날에 뭐 20년 전에야 전문 진짜 아로마 테라피 교육 안 받으면 아로마 쓰면 막 죽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대중화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아로마가 아로마 로즈에서 나왔던 오픈마인드라는 아로마가 있어요. 오픈마인드, 이게 듣기만 해도 난 그 아로마 오일만 봐도 마음이 오픈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중혈에 이제 항상 놓고 고객들 중에서 좀 많이 이제 남편과 관계가 너무 안 좋으셔. 그러면은 오픈마인드를 이렇게 찍어서 반시계로 그래서 쭉 인맥 쭉 열어서 유지밴드 흡입하세요. 이렇게 그럼 너무 좋아. 남편보다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오픈마인드. 예, 또 시트 스트레스라는 오일도 있어요. 아로마, 그 스틱스 아로마에 보면 담경맥 열 내려주는 아로마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준다. 스트레스를 쫙 그래서 이제 옆에 담경맥이 쫙 발라주고 아로마 옆구리 담경맥 쭉. 그래서 경락을 이용할 때 이제 저 항상 테크닉을 하더라도 경락 방향 유지 방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우주 에너지 원리인 이 아로마 그 에너지 마사지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 원리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뭐 갈사를 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은갈사든 뭐 예를 들어서 옷갈사든 몸갈사든 어떤 걸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견갑골이야. 여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등이에요. 내가 대추혈이야. 대추혈이 다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죠. 그럼 거기를 그냥 주먹으로 막 이렇게 힘으로 막 이렇게 미는 것보다 딱 갈사를 딱 대고도 반시계 방향으로 풀면 훨씬 부드럽게 잘 풀려요. 그 원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장님들이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 설탕 들어간 믹스 커피.
이제 흘렸다고 쳐봐요. 아메리카노는 잘 닦여. 설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찐득찐득하게 굳어버리면 지금 그리고 그날 바로 닦는 게 아니라 다음날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번. 근데 걸레를 갖고 왔어. 닦아. 근데 그냥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닦는 거랑 걸레를 가지고 살살살살 반시계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닦는 거랑 틀리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시계로 하는 게 훨씬 잘 닦여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못을 박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망치로 그냥 힘으로 이렇게 박는 거랑 돌려서 박으면 훨씬 깊이 박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어떻게 그냥 안 빠져요. 돌려야 빠져. 이해되시죠?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마사지를 아로마를 잘 좀 적용하셔갖고 쓰시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 탄력에 좋은 아로마들 많잖아요. 뭐 사이프러스라든지 뭐 로즈마리라든지 저도 이제 정맥류가 심하고 하체에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오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갖다 놓고 브랜딩해서 그래도 만약에 제가 정맥류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다리 하체에 부종이 심하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맥류라는 것 자체가 류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위를 관리할 때는 반시계 방향보다는 그런 아로마를 찍어서 시계 방향으로 조여지듯 관리를 해준다.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정말 최고의 관리 테크닉이 되거든요. 제가 직접 이거를 실기로 막 관리를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제 뭐 실기를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는데 원장님들이 그 관리를 받아볼 기회가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참 요거 해주는 샵이 별로 많진 않아요. 네,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용하시면 오늘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단중혈 애과 관리할 때 가슴 관리할 때 애과나 단중 같은 경우 그런데 어깨 할 때도 견정혈도 어떻게 견정이야 잡으면 반시계로 반시 딱딱하면 이 어깨 많이 딱딱하잖아요. 반시계로 풀어주고 또 우리 그 어깨 견정혈이랑 견봉도 여기 돌덩어리 같잖아요. 이런 데도 딱 잡아서 반시계로 이렇게 누워 계시면 반시계로 견봉, 대장경맥 풀어주고 이마도 반시계로 딱딱한 거 이마 주름 패인 거 딱딱한 것들 풀어주고 배꼽 단중혈도 반시계로 풀어주고 이해되시죠? 예, 엉덩이 갔어요. 청골 반시계로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꼬리뼈 장강혈 반시계로 열어줘요. 끝날 땐 닫아줘. 꼬리 꼭 닫아주셔야 돼요. 열어주고 닫아주고 여긴 좀 닫아주셔야 돼요. 꼬리뼈는 단중혈은 열어두셔도 돼요. 거긴 굳이 조여서 닫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응용하는 에너지 마사지 이제 좀 소개해 드렸어요. 최고의 마사지 테크닉이니까 한번 꼭 응용해 보시고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해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뭐 댓글도 응원 댓글도 너무 힘되고 제가 원래 되게 좀 웃긴 사람, 되게 좀 웃긴 사람인데 요즘에 좀 많이 웃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스웨디시 마사지 할 때는 좀 웃기셨나봐요. 재밌었다는 그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몸을 좀 팔아줘야 되는데, 좀 기운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새 한 3일 정도 제가 좀 알타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좀 얼굴도 많이 이렇게 퉁퉁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생기가 많이 조금 다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엑기스 포인트 설명만 드렸어요. 다음 시간엔 더 생기를 빡 올려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